어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그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서 이야기하면서 이 야권 정치인 그리고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의 입을 빌어서 직접 이런 법무부의 입장에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검찰청의 분위기가 보도됐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금 대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번 입장문을 낸 법무부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대검찰청의 이 입장문은 박원정 감찰관 등 추미애 사단, 추미애 라인들이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비롯해서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도 감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빨리 급하게 만든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면 나옵니다. 또한 법무부는 감찰권은 있을지 모르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습니다. 어차피 검찰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 남부지검이 하고 있는 라임 사태 수사, 이 팀을 배제하고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만든다면 이것은 또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검찰청법을 법무부 장관이 위반한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이래저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입장문과 관련해서 상당히 코너에 몰린 입장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뢰 혐의 등 이런 일이 나올 때는 침묵하던 법무부가 왜 갑자기 이 금융사기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4월 동안 감찰을 하더니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콕 찍어서 입장문을 냈을까요? 그만큼 정권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은 없었을까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무부 감찰팀의 이 섣부른 성급한 입장 발표는 이 허위사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윤석열 총장이나 대검찰청의 반응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중상모략 이런 단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입장문 이것 때문에 추미애 장관과 이번 법무부 감찰 라인들이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까요? 또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현재 이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 전부 다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평가받는 검사라는 언론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수사 일선에 있는 지검장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보고받고도 제대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입장문은 바로 코앞에 있는 이들의 운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히려 입장문을 냈다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신뢰성마저 흔든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자, 지금 법무부 입장문이 나온 뒤 언론들은 일제히 추미애 이 법무부의 입장문의 진실을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정치적 입장문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자, 특히 동아일보는 이 대검찰청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번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잡힌 입장문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과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이런 법무부의 입장문이 나온 지 약 1시간 30분 뒤
야당 비위는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사 비위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를 바 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김 회장이 지난 16일 현직 검사 등을 룸사롱에서 접대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진술했다는 자필 입장문을 공개한 뒤 추미애 법무부가 갑자기 턴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16일부터 사흘 동안 연속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김봉현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지목해서 낸 이 입장문이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팀과 다른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자, 과연 이게 법무부가 정치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뒤흔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입장문의 진실성 여부입니다. 자, 이 대검찰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검사가 룸사롱에서 술을 얻어먹었다는 이 검사 비위 의혹은 16일날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그 즉시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7일에도 재차 지시를 내렸다고 대검찰청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입장문은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겁니다. 자,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은 총장에게 보고됐다. 근거 자료도 있다.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 등은 수사팀에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공보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총장의 지시는 반복적이고 명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인데 정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데 이 라임과 관련해서 개별 청의 책임자는 놔두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법무부의 저희가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법무부가 감찰을 엉터리로 해서 이 금융 사기범의 말만 믿고 이런 입장문을 냈다면 이것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 대검찰청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검사 내부 비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로 알렸는지 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라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합니다. 자, 이 조선일보의 취재 결과를 보면 지금 추미애 라인이 적극적으로 금융사기범 김봉현과 소통하면서 이런 입장문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무부는 김봉현의 옥중편지가 언론에 보도된 16일 곧바로 감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수감 중인 김봉현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이 사기범 김봉현은 법무부 조사에는 응하면서도 지금 남부지검의 소환조사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과 같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금융사기범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을 자기를 수사하는 그 검찰을 감찰한다고 하니까 그 조사에는 응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 남부지검의 수사는 거부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범죄자들의 참으로 불편한 현실입니다. 자, 법무부 감찰팀은 특히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야당 정치인 로비 진술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18일 야권 인사 및 현직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윤 총장도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팀이 야당 정치인 금융계좌 추적 등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입장문을 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허위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대검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모략이라고 유례없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 입장문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경우에 따라 수사 지시도 불사한다는 기류라고 조선일보는 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사팀을 감찰하는 법무부 감찰팀의 정체입니다. 자, 이 검사 비위 의혹도 윤석열은 지난 16일에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거는 가짜다.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자, 라임 수사를 최근까지 지휘했다가 지금은 옷을 벗은 송삼현 전 서울 남부지검장 역시 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보고한 내용 중 총장이 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의 입장문은 누구의 말을 듣고 썼는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이거 무슨 정치적으로 기획된 입장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니 추미애와 이 감찰팀, 법무부 감찰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 검찰 내부에서 이 감찰을 윤석열 총장이 표적이 된 현 상황이 추미애 사단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번 감찰을 책임지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이종건 현 대검 형사부장의 아내입니다. 이종건 부장은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고 조선일보는 말합니다. 또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상황은 당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1차 보고를 받은 뒤 이걸 갖다가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라임 사태를 보고받고 위에 보고했던 이 사람은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추미애 장관의 신복 중에 신복인 사람이 윤석열 총장한테 라임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심재철 검찰국장이 아마도 책임을 질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추미애 법무부 입장문은 추미애 라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법조계 관계자는 라임 사건의 강기정 5천만원 진술은 물론 옵티머스 사건의 로비 대책 문건도 윤 총장은 보고받지 못했다. 주요 수사 내용이 누락되는 현상을 만든 것이 법무부 추미애 라인인데 총장이 똑바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법무부 입장문은 나왔고 이 입장문의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로 드러날 겁니다. 추미애 수사를 해야 한다. 추미애를 써야 한다. 이런 말이 대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개별 수사, 특히 정치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을 흔들고 옥중에 있는 금융사기범의 말에 근거해서 이렇게 강력한 총장에 대한 비난을 담은 입장문을 낸 법무부. 이제 스스로 부메랑을 맞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이제는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전면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전면전의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이것이 과연 어느 모양새로 흘러 들어갈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뉴스를 가지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전면전의 시초는 바로 김봉현이의 옥중서신이 발단이 됐다.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김봉현이가 이제 옥중서신을 발표한 내용 중에 강기정 이 5천만 원도 있지만은 야당 정치인과 그리고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서 1천만 원짜리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요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추미애가 전격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돌입한 겁니다. 이 감찰권 행사 발표를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열받아가지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턱없는 얘기다. 그야말로 이 분노에 끓는 분노를 담아서 이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통해서 그 입장까지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흐름인데 목표의 지향점은 바로 뭐냐. 추미애가 지난번에 채널A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완전히 손을 띄게 하는 겁니다. 이번 남부지검의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손을 띄게 해가지고 추미애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이 수사를 이끌고 가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완전히 또다시 손발을 잘라 놓겠다. 이 의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대한 음모다. 이것이 지금 이 법조계 안팎,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연일 하루에 몇 번이 됐든 간에 시간이 나면 중간중간에 속보 형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것을 이제 시계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맨 먼저 발단은 10월 8일 날 법정 증언이 문제가 됐어요. 지금 김봉현 의원도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법정 증언을 뭐라고 했느냐? 내가 강기정이한테 5천만 원 줬다. 이거 딱 발표해버렸어요. 누구한테 줬느냐? 7월 27일 날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7월 28일 날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왜냐하면 김봉현 의원은 스타모빌리티 회장이잖아요. 이강세가 전 광주 MBC 사장입니다. 이강세가 강기정한테 줬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쇼핑백에 담아서. 이것이 김봉현의 진술 내용이었어요. 요렇게 되니까 여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김봉현이 가짜다. 김봉현이가 이거 밝힌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고 이 김봉현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막 밀어붙였어요. 그것이 이제 중간 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추미애가 돌변을 했어요. 추미애가 돌변을 하게 된 것이 16일 날 옥중서신이 발단이 된 거예요. 그 옥중서신의 핵심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소개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또 본인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 3명을 소개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1,000만 원짜리 술자리에서. 근데 실제로 수사를 받아보니까 진짜 그때 있었던 술 대접을 받았던 검사가 현장 검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몇 달 후에. 그러니까 술 대접한 것은 작년 7월인데 이 검찰에서 직접 남부지검에 배당된 것은 금년 2월입니다. 7월인데 7월이면 5월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그 당시 예측한 검사가 수사검사 나왔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검찰 내외부의 평가예요. 이것도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강기정한테 5천만 원 줬다고 할 때는 사기꾼으로 몰아갔어요. 강기정이도 사기꾼으로 몰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옥중서신을 통해서 검사 비위에 관련해서 내가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왜 조사 안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수억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은 왜 조사하지 않고 있느냐? 요렇게 옥중서신을 딱 공개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16일 날 바로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에 들어갔어요. 감찰에 들어가면서 바로 어제 법무부가 입장을 발표했어요.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검사 비위 수사하는 거, 그 다음에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이거 전부 윤석열이가 수사 철저히 하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이한테 맡겨서는 절대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요렇게 결론을 딱 미리 설정해놓고 윤석열을 배제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바로 한 1시간 반쯤 이후에 대검에서 바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대검에서 이제 대검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예. 법무부에서 이렇게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리니까, 예. 이거 대검에서 난리를 나가지고 바로 대검에서 반박 성명을 또 발표했어요. 반박 성명. 그러면서 대검에서 발표한 반박 성명에
핵심 용어는 바로 뭐냐? 중상모략하고 있다 이겁니다. 중상모략. 중상모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는 게 중상모략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중상모략. 그래서 이 김봉현 이 범죄인 말만 듣고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총장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대검의 입장이고 어제 발표한 문안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대검에서도 검사 비위와 관련해서는 16일 김봉현의 옥중 서실을 통해서 처음에 알았는 건데 나보러 어떻게 하란 말이냐 도대체가. 그리고 야당 정치인에 관해서는 이미 보고를 받았고 검찰에 대해서 강력히 이미 수사를 지시했다. 요렇게 반박을 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은 별도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실명으로 예, 턱없는 얘기다. 분명히 지시했다. 요렇게 밝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가 있고 야가 어디가 있느냐. 예,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 강력히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하고 나오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본래는 아까 김봉현이를 사기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이거 김봉현이 말이 맞아. 이거 윤석열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강기정인데 강기정이도 이제는 김봉현이 사기꾼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믿어요. 그래서 김봉현이가 한 걸 보니 이게 권력 게이트가 아니고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사들끼리 주고받는 비리 의혹 이런 거. 그래서 지금 강기정이 마저도 입장을 싹 다 바꾸고 있어요. 이거 사기꾼이 아니다. 사기꾼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언론에 나와서 강기정이가 이 김어준 씨 라디오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김봉현이의 사기와 조선일보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잡힐 옥중서신을 보니까 이거는 김봉현의 사기와 조선일보의 사기가 아니고 검찰들이 장난이다. 검찰 게이트다. 전현직 검사들이 많이 개업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저는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지금 강기정이도 말을 바꾸고 있어요. 말을 바꾸면서 이제는 이 검찰 출신 A 변호사하고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검사 이 사람을 오늘 남부지검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현재 GPS 기록을 검찰이 분석하고 있잖아요. 이거 분석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결백을 밝혀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와서 GPS를 분석한다고 하는 것이 괘씸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검은 반대하고 있어요. 강기정이는. 왜 별로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드루킹 특검도 본질에서 벗어나 M1 김경수를 잡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경수? 잡는다 안 잡는다 아직 최종 항소심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강기정이가 M1 김경수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벌써 이 2심에서도 짜놓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생겨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응? 본인의 특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벌써 이 서울 고법에서 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 결과를 여권 내부에서는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대검 분위기로 돌아가면 지금 대검 분위기는요. 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수사 지시도 불사해야 된다. 요런 강경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 해요.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해야 된다. 직권남용 혐의. 이렇게까지 지금 법조계가 이 검찰 압박해서 지금 들끓고 있어요. 들끓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비위에 관해서는 당시 남부지검장도 당시 수사검사도 금시초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권 비위와 야권인 정치권 인사와 비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보고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보고를 받았느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심재철 현재 법무부로 가 있는 검찰국장이에요. 심재철은 친조국 친추미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사람한테 남부지검에서 보고를 해서 이 심재철이가 요약 정리를 잘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했다고 그래요. 보고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재철이가 검찰국장을 법무부에 있어요.
그런데 감찰을 16일부터 아까 옥중서신이 공개된 16일부터 벌써 감찰을 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갔어요. 3일간. 감찰 결과만 가지고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감찰 결과 내용 자체도 지금 사실과 다르다. 이것이 대검의 분위기예요. 대검의 분위기. 그러면 감찰은 누가 하고 있느냐? 박은정 검사장이 이 감찰관이라고 해요. 박은정 씨가 검사장은 아니고 이 박은정 씨가 이 박은정 검사가 감찰관인데 박은정이는 누구냐? 지금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는 이종근 씨의 부인이에요. 그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누구냐? 추미애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종근이에요. 그러니까 친정권 친추미애 핵심 인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추미애 사단이에요. 추미애 사단. 추미애 사단이 지금 감찰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찰을 맡은 즉 법무부가 어제 입장을 발표한 그 내용, 요 내용에 관해서도 누가 이 박은정이가 감찰을 직접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김봉희 의원을 16일, 17일, 18일 3일간 조사 결과라고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왜 사실과 다른지 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과 윤석열 총장이 공개한 내용하고 감찰 결과로 나온 내용, 추미애가 발표한 내용이 다 달라요. 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있을 수 없는 일은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 본래 남유보지검에다가 요즘 계속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 똑바로 잘 좀 하라고. 16일 날 지시하고 17일 날 연거푸 2번 지시했어요. 16일 날 지시를 했는데 남부지검이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윤석열이가 어렵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7일 날 다시 지시했어요. 다시 지시하니까 그때서야 남부지검에서 김봉현이를 불렀어요. 와라. 그러니까 김봉현이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또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검 수사 소환에는 김봉현이가 응하지 않고 법무부 감찰에는 응해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그러겠어요? 윤석열이 힘 하나도 없는 거 김봉현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하고 있는 감찰에만 응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야권 정치인한테 돈을 줬다. 이거는 김봉현이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지난 4월 달에 체포된 김봉현이가 한 게 아니라 라임의 부사장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부른 거예요. 검찰에다가. 그래서 이종필이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지금 수사가 계좌 추적, 통신조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요거는 윤석열 총장도 알고 있고 윤석열 총장도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추미애는 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느냐? 요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당 정치인은 누구냐? 2억 2천만 원을 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야당 정치인은 지금 원해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문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문을 해줬다. 그래서 이 2억 2천만 원이 자문으로 준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법리 검토까지 들어가 있고 이 야당 원외 인사에 대한 검사 출신 이 계좌 추적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윤석열이가 지시하는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이 원인 제공은 추미애가 했다. 이것이 평가입니다. 왜? 추미애가 우선 인사학살을 했잖아. 인사학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남부지검에서 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 이 업무의 수사 연속성을 위해서 잔류시켜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누구냐면 이정환 이 2차장하고 조상원 형사 6부장 이 사람을 유임시켜달라 법무부에 건의했는데 추미애가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뭘 날려버렸느냐 추미애가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범죄 전문 수사팀을 오자마자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날려버렸어요. 요렇게 되니까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원인 제공은 사실상 추미애고 이런 원인 제공을 한 추미애가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지금 전반적인 법조계 인사들, 언론의
평가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생각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이렇게 지시를 한 것도 뒤늦게 지시한 거예요. 감찰도 감찰할 게 아니에요. 통상 검찰에서 감찰이라고 한다면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이 감찰을 하고 감찰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건의하면 법무부가 장관이 하게 돼 있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제껴버리고 바로 지금 감찰하고 있는 거.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오늘 19일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의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 그래서 이 감사 결과가 이 현장 내용이 이제 오후 되면 보도가 될 텐데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속보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임 사태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정부 여당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 여론 내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3.4%가 빠져서 지난주보다 32.2%, 그리고 야당 지지율은 0.7%가 올라서 29.6%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차 범위 내로 2.6% 안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6주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율은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미애가 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 출신의